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시설을 대폭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얼음 썰매장도 설치됐습니다. 조용했던 산골마을이 축사 건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도 둘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진 광주 계림사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10년째 필요하고 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던 광주시가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용역 결과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대로라면 대형 아울렛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발에 착수한 어등산 관광단지. 낮은 사업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뀐 끝에 현재 골프장 하나만 들어서 있습니다. 광주시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호텔 위주였던 관광단지 계획을 상가 위주로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판매 시설은 기존 계획의 5배 이상 대폭 늘려 수익성을 제고하고 숙박시설은 9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여 특급 호텔이 아니라 비즈니스 호텔 정도만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입니다. 기존 계획보다 판매 시설이 대폭 늘어난 만큼 대형 아울렛이나 대규모 상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TF팀에 이번 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계획의 전면 재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엔 7만 5천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썰매장도 생겼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런지요.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폭죽과 함께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을 축하하는 피겨스케이팅 공연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할 수 없는 건데 시청 앞에 생겨서 좋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들 반에서 놀러 왔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올해로 3년째 문을 연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지난해 안전 문제로 스케이트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만 6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야외 썰매장도 추가로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는 논에서 얼음이 얼면 거기서 썰매를 만들어서 탔던 기억이 나는데 좀 인공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 2월 2일까지 54일간 휴무 없이 운영되는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밤 8시 20분까지 운영됩니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4차례씩 무료 강습도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동계 스포츠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겨울방학 동안에 아름답고 지난해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은 모두 7만 5천여 명. 광주시는 얼음썰매장까지 추가로 개장된 만큼 올해는 10만 명이 스케이트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겨울철에 바깥 활동할 때는 미세먼지나 오존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이트처럼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주말 대기는 어떨지 알아봤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투명 유리안의 배기관을 따라가면 대형 대기오염 측정 기계들이 일렬로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로봇 조형 미술을 설치해 첨단 환경과학시설과 예술공간의 접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에는 미세먼지와 오존, 중금속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와 온도와 풍향, 풍속을 파악할 수 있는 기상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측정소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황산가스,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립미술관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건물 옥상에 조형물을 설치했고 인근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복합 휴식 문화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광주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는 하남공단과 충금동 등 모두 7곳,
여기에서 수집된 대기 정보는 전광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내일은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겨울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일어나면서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겠고 광주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13도까지 올라 평년을 크게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인기를 끄면서 목포시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 공모에 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사업자 모집 공고 이후 45일 만에 단 하루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신청업체는 모두 건설회사들로 재무투자자인 금융회사들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공모로 심사위원단도 구성돼 오는 연말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되시고 위원이 13명이 구성돼가지고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제일 고득점자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준비 작업에 최소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업 착공은 빨라도 내후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고하도와 유달산을 잇는 해상 구간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성 검토에 최대 1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 대책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사업을 중단하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게 된 과정들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양산단 사업을 이번에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그런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업자 공모가 마감되면서 닻을 올린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 그러나 사업 전 환경성 조사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시민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물 좋고 공기 좋다는 한 산골 마을에 기업형 축사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라서 갈등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아 귀촌한 부부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양계장 설립을 겨우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난데없는 기업형 돼지 축사가 새로운 근심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다 싶을 때 축사가 들어온다니까 암담하고요. 3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10,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사가 들어설 곳은 동룡산 자락. 주민들은 주작산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바로 옆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안면은 물론 인근 해남 주민들까지 나서 축사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밑에 농촌용수로 쓰는 물이 오염되고 또 냄새, 그다음에 가축 역병이 왔을 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최근에는 반대하는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돈을 살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 불신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강진구는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는 사업자에게 보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보안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암 개석과 수려한 풍광 때문에 한옥마을과 각종 체험장, 농원들이 들어선 강진의 대표적 친환경 지호로 꼽히는 봉황리. 주민들끼리도 반목과 대립이 심해지는 등 조용한 산골마을이 축사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계림 4구역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집행부 사이에 이루어진 맞고소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고소인과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GS건설에서 영무토건으로 시공사가 바뀌는 과정에 입찰 담합이 있었다며 조합집행부가 시공사를 고소했고 조합 측은 비대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의원 44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문 대표는 사퇴하는 게 맞다며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북의 기초의원협의회 회장단도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것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랑프리가 3년 연됐습니다. F1 대회 주간사입폼은 최근 발표한 2016년 F1 캘린더에서 한국 대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법인 자산이 많지 않고 전라남도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폼이 실익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약금 청구 협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에 푸드트럭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대학생 25살 김모 씨가 푸드트럭 1호점의 개점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트럭은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광주 MBC 빛날팀과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MBC 빛날 진행자와 제작 스태프 그리고 시민 등 30여 명은 그동안 모금한 성금 1,300만 원으로 연탄과 생필품을 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눔 특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나인로드 피자리아의 조현준 대표와 직원들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구 박림이동 주민이 150만 원, 서구 만호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116만 9천 원을 맡겨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역의원 정책보좌관 도입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의원 보좌관 지원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의정활동 인력 지원 예산 7억 원을 반영해 의결하고 사실상 시의원 보좌관 역할을 할 의정활동 지원 공무원 10여 명의 인건비에 5억여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수의 유흥업소 여조공원 35살 강모 씨가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쓰러진 이후 뇌사 상태에 빠져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강 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앞으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폭행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습해 지원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을 들어 계속된 비로 표고버섯과 곶감, 시금치 등의 작물에 습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습해를 침수 피해에 준해 보상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일부 피해 복구와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정원장미 신품종이 개발돼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정원장미 신품종 그랜드마치와 프린스가든은 검은 무늬병과 흰가루병 등의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내년에 두 품종을 국립종자원에 품종 보호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